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현재 XRP는 3,035원, 전일 대비 1.24%, 지금 39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숫자만 보면 또 하락이구나라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흐름 자체가 반등 없이 지금 미끄러지듯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고점은 3,075원, 저점은 3,033원, 즉 거의 종일 박스권이었고요. 종가가 거의 저점 부근에서 끝났다는 건 매수보다 매도가 좀 더 우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체결 강도는 57%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시장가 매수 비중이 좀 더 크다라는 건데, 즉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지금 호가창을 보면은 3,031원에서 3,025원. 자, 이 구간에 매수벽이 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 구간은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 가격 아래는 잘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방어벽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수량도 보시면은 여기가 훨씬 더 높죠. 자, 이거 시장에서는 눈치 보는 매직 구간이다라고 해요. 자, 크게 올리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죠. 자, 거기에 거래량을 보면은 하루 거래량 4,800만 XRP. 자, 거래대금은 1,4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수치 전체 시장에서 XRP가 여전히 거래량 기준 3위 안에 들고 있다는 걸 말해주죠. 즉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시장에 관심이 꺼진 건 아니에요. 움직임을 기다리는 잠복기.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들어보자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데 거래는 왜 꾸준히 나올까요? 자,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는 매수 주체가 대놓고 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티나게 올리면 따라 붙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일정 범위 안에서만 조용히 쓸어 담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용한 매집은 어디서 보이냐? 바로 기관 전용 OTC 그리고 히트맵과 체결 강도, 바이낸스 고래 포지션에서 드러납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은 조금 이따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 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 XRP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자, 근데 조용한 기회다. 곧 움직일 거다. 자, 어떤 입장이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핵심 흐름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번 달 6월 16일. 자, 바로 이 날짜가 XRP에게는 단순한 재판 일정이 아니라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마감일이 다가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리플 측이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요. SEC는 부분 승소만 인정된 상태였죠. 자, 근데 이제 SEC가 이 판결을 뒤집을지 말지 선택을 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게 바로 6월 16일입니다. 자, 만약 SEC가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거나 항소가 기각이 된다라면은 그 순간 XRP는 사실상 미국 내에서 최초로 비증권으로 인정을 받는 암호화폐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문제 때문에 XRP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는 순간 ETF 가능성, 기관 유입, 그 다음에 거래소 재상장까지 한꺼번에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자, 특히 ETF는 단순히 투자 상품 하나 늘어난 게 아니라 수천억 원 단위의 기관 자금이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보다 이런 법적 승인 이후에 들어오는 큰 자금에 시작되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6월 16일을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XRP라는 자산 자체가 전환점을 맞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두 번째 흐름은 좀 더 조용하긴 하지만 어쩌면 좀 더 결정적인 변화일 수가 있는 게, 자,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중동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XRP 실사용 단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근데 가장 상징적인 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UAE. 자, 이렇게 두 나라는 최근 공식적으로 XRP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금처럼 저장하는 나라들이 있다면은, 자, 이들은 XRP를 외환 보유고처럼 결제용 기반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과 홍콩. 자, 여기는 이미 몇 개 은행이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XRP로 수행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실제로 XRP를 신속한 결제 인프라로 보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모두 미국의 제도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자, 한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SEC가 이기면 망한다. 자, 미국에서 인정받아야 산다. 이런 식의 논리에 갇혔었죠. 자, 근데 지금은 미국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XRP를 도입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아주 큰 변화예요. 왜냐? 시장은 법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SEC가 허락하지 않아도 국가들이 XRP를 쓰고 있다는 건 결국 실질 수요는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구조는 언젠가 가격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XRP 차트만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뭘 매집을 한다라는 거냐? 거래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다라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움직이는 구조, 즉 조용한 기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핵심이 이겁니다. 최근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 자, 이 플랫폼, 자, 이건 일반 거래소가 아니에요. 미국 기관 투자자들만 사용하는 장외 거래 채널입니다. 자, OTC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공개로 대량 매수가 진행돼요. 근데 차트나 거래량에 노출이 되지 않고 거래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얼마나 샀는지 외부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거래소에서 고래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차트는 멈춘 듯 보여도 거래소에서 XRP 물량은 빠져나가고 있고 그 물량은 콜드 월렛, 즉 장기 보관용 지갑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단기 매매용이 아니라 이걸 가져갈 자산이다라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매수 주체가 일정 구간을 반복해서 방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거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수급이 아니라 포지션 구축을 전제로 한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트에 나타나지 않는 움직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매집 흐름이 실제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그걸 봐야겠죠.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XRP 시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금 흐름들이 좀 많은 거죠. 자, 근데 이런 흐름은 선물, 옵션 같은 이렇게 파생 상품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 고래와 기관들은 실제 매수 이전에 항상 위험 회피 포지션, 즉 롱과 숏 포지션으로 방향을 먼저 잡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주요 파생 상품 거래소, 특히 바이낸스, 비트맥스, OKX 기준으로 보면요. XRP 미결제 약정은 지난 7일 동안 22%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미결제 약정이란 이게 뭐냐? 자,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롱과 숏 포지션의 총합이에요. 즉 시장에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증가세가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자, 이거는 단기 투기보다는 지속적인 진입, 즉 장기 방향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태까지는 XRP가 숏 포지션이 좀 더 위였어요. 자,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롱 비중이 52에서 54%까지 서서히 역전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숏에 베팅하던 쪽이 손절하고 롱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구조. 즉 지금 이 가격대가 바닥에 근접했다거나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숏 청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1시간 숏, 4시간 숏, 12시간 숏, 24시간 숏입니다. 자, 이만큼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된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자, 그만큼 하락을 예상하고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버텨주는 XRP에 밀려서 손절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48시간 기준으로 숏 청산 비율이 전체 청산의 70%를 차지했고요. 특히 3,030원에서 3,050원 이 구간에서 짧게 들어온 숏들이 털리고 롱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차트에서 정확하게 안 보이죠? 자, 근데 숫자상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위 트레이더들, 상위 10% 이상의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변화인데, 자, 이렇게 비트맥스 바이낸스 기준으로 상위 계좌들의 평균 진입 가격이 계속 3,03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포지션도 점점 롱으로 기울고 있고요. 자, 이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큰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가격 구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캔들은 딱 5일선 위에 살짝 걸쳐 있는 상태죠. 자, 밑에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자, 윗방향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1선은 그 위에 있습니다. 아직은 중기선 위로 고개를 못 내밀었다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단타 매수는 들어오지만 중장기 자금은 아직 관망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보면요. 밴드 하단에 거의 밀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움직임이 줄고 밴드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는 건데 딱 봐도 뭔가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방향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나가게 눌러놓은 그 흐름에 가깝습니다. 자, 거기에 RSI도 한번 보자면 RSI는 지금 37 근처에 있어요. 완전히 꺾여버린 건 아니지만 매수세가 확실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급락 신호냐? 그건 또 아니에요. 30을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건 아직도 이 구간이 기회로 보는 쪽도 있다는 뜻이죠. 자, 특히 RSI 37에서는 가볍게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저점 반등 시그널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투입에서 눌림을 받는 자리, 바닥 확인 중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박스가 또 그냥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3,030원 아래는 방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3,080원 위는 뚫으려는 힘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관들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핵심 매집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3,030원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은 여전히 이 구간은 매집존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기준선 3,030원, 자,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은 너무 성급하게 던지거나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3,085원입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일본 기준으로 5일선과 중기 이평선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자리고요. 자, 그 위로는 3,150원과 3,250원대까지 매물대가 좀 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85원 돌파 후에 단기 추세 반전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단기 스윙 구간으로 확장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2,98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탈 시 의미 있는 기술적 지지선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고요. 매물대도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2,900원대 중반까지 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80원대에서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놨죠. 자, 그래서 2,980원이 흔들릴 때 그 다음 대응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자, 혹은 눌린 구간에서 분할 진입을 다시 시도를 해야 될지, 자, 결정을 혼자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죠. 자, 특히 지금은 고래 움직임, 거래소별 유입 유출 데이터, 선물 미결제 약정, 체결 강도까지 자, 계속 매 순간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실시간으로 읽지 못하면은 단 한 캔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실시간 분석 자료를 공유방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 구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서 돌파가 나오고 어디서 눌림 매수가 들어오는지 자, 시점별로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공유방 100% 무료라는 점. 자,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어트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